1번부터. 자, 갑니다. 그 fx가 루트 x가 있고 fx가 x제곱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x제곱 그 다음에 루트 x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 곡선 여기에 뭐 또 직선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x 더하기 3y 뭐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해가지고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은 빵 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알겠지만 우리 이제 문제를 많이 푼 짬도 있고 사실 이렇게 곡선의 형태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을 아직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1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쌤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할게 이 곡선과 이 곡선의 개형이 혹시 둘이 같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얘가 지금 y는 루트 x고 문제에서 얘가 y는 x제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근데 y는 x제곱의 일부만 취해지긴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알 거야.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y는 x제곱이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서 y는 x를 그대로 대칭을 한 게 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곡선의 개형이랑 이 곡선의 개형이 지금 뭐하다? 일치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 다음 취한 방법은 뭐냐면 얘를 연결을 하는 거야. 요렇게 연결. 그리고 여기다가도 요렇게 연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문제에서 사실은 우리가 직접 구해하는 건데 친절하게도 구해놨습니다. 지금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4,2예요. 4,2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 부분의 넓이를 그대로 잘라다가 쌤이 여기다가 그대로 붙이면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냥 요렇게 잘린 어떤 삼각형? 요 빨간색 삼각형의 모양을 넓이를 대신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볼까?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느낌적인 느낌상 기울기를 조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요거 기울기 얼마? 테이? 4,2니까? 기울기? 4분의 2, 2분의 1이죠. 2분의 1. 요거 기울기 한번 볼까?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4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가 서로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그럼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우린 알고 있어. 4하고 2기 때문에 얘가 2루트 5 변길이 나올 수 있고 얘도 2하고 4기 때문에 2루트 5 변길이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넓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2분의 1, 2루트 5, 2루트 5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정답을 10이라고 바로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쌤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팁이라고 줄 수 있는 거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할 때는요. 그 곡선의 개형이 일치하진 않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2번. 2번. y는 x분의 1 위에 두 개의 점 a-1, b a,a분의 1 x축 y축과 만나죠. 아,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약간 눈치를 챈다면은 합의 최소값이고 뭔가 점의 좌표들이 역수의 관계가 보이고 하니까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산술기와 평균으로 최소값을 구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y는 x분의 1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쌤이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지나는 거야? 여기서 약간 요런 느낌? 오, 좋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A점은 우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건 문제에서 알려준 거고 B점이 여기 있어. B. A, A분의 1. 자, 여기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렸어. 그 다음에 여긴 P라고 해. 이 부분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조금 귀찮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y는 갑니다. 자, 일단 기울기부터 볼 건데, 기울기가 왜냐면 내가 지금 사실은 요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쌤이 찾아봤는데 뭐 보이는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평행이동이나 그런 거를 해가지고 찾아보려고 했으나 그게 선생님이 잘 안 보여서 결국에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한 이유는 여기에 x 절편과 y 절편을 찾으려고 했던 거고, 그럼 충분히 넓이 구하는 조건들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쌤은 그냥 직방을 작성을 해버렸는데, 하고 보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a분의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물론 지금 현재 쌤은 되게 간단하게 했지만 여러분들 조금 변형을 해주는 과정에 들어가긴 합니다. 왜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은 여기서 얘 빼면 a 플러스 1, y 값은 a분의 1에서 또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그렇게 좀 식을 정리를 예쁘게 해서 잡아주시고, 그러면 요 y 절편 같은 경우는 0, 얼마인가 여기다 0을 집어넣었더니 a분의 1 빼기 1 이렇게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사실은 여기에 점의 좌표를 찍을 때 그냥 a분의 1 빼기 1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0, 어쩌고라고 좌표를 잡은 이유는 지금 이 좌표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좌표는 지금 음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를 좀 붙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라. 자, 그 다음에 x절편도 가야 되는데, x절편도 어차피 y가 0 되면 되는 거고 따라올 수 있죠. 여기가 1 되면 됩니다. 그럼 얘가 a가 되면 되겠고, 얘가 a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a 빼기 1, 0이겠구나. 그래서 일단 점의 좌표까지 끝! 다 잡아놨어. 그럼 이제 넓이 한번 가보자. S1하고 S2, 여기 S1입니다. 여기 S2예요. 됐지? 가볼까? 여기는 요 길이는 A에서 A 빼기 1. 그럼 뭐야? 이만큼 차이 나는 거고. 그치? 여기는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A 빼기 1이 맞고요. 그 다음 여기가 길이로 따지면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된다. 됐어요? 좋습니다. S1 더하기 S2 가볼까요? S2. 자, 2분의 1, S1, 여기 넓이는 A 빼기 1에다가 1 빼기 A분의 1을 하라. 이 얘기고, S2 여기도 얘는 2A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서 열심히 이제 전개만 하면 끝나는데, 형태가 쌤이 정리를 싹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A분의 1 더하기 얼마? 2분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나오네요. 정리를 해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딱 이렇게 나오는데, 얘의 최소 역수의 합의 최소, 그럼 얘는 산술기하, 이 둘을 들어가면 곱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정답을 얘기해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죠? 직방을 구하는 게 제일 사실은 조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쌤이 너무 온갖 다른 것들을 해봤는데, 네, 그거보다 이게 조금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일 직관적이에요. 네. 그 다음 넘어갔어.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그 곡선부터 정리를 좀 하면, 루트 하고서 여기에 k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 y는 루트 마이너스 k로 또 묶으면 x 마이너스 2로 묶일 수 있는 건가요? 맞네요. 마이너스 4.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봤더니 얘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2,4, 그리고 얘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 둘의 꼭지점이 너무 약간 예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앞에가 루트 앞에? 그러네. 미안합니다. y는 마이너스, 요렇게. 그래서 꼭지점의 관계가 너무나 예쁜 모양이에요. 그치? 우리 이 둘을 보면은, 우리 도경, 이 둘의 꼭지점은 무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원점 대칭 관계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둘의 관계가 원점 대칭 관계인지. 근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4분면을 보고서 얘는 마이너스 2,4를 가지고 봐봐봐.
뭐 물론 그느들을 보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쌤이 첫 번째 K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라고 하면 마이너스 2,4면은 대충 여기다 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거 다 그네들 보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이거 해놓고 나서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보고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 대한 분석을 최대한 많이 해놓고 그네들을 보세요. 그게 속도가 훨씬 더 빨리 붙습니다. 알겠지? 가볼게. 일단은 K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2,4라서 한 요 정도로 잡을까? 마이너스 2,4 그리고 2, 마이너스 4는 한 여기 정도?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른쪽 위,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4개 중에 뭐가 맞는 걸까? K가 양수면 X 앞에는 부호가 양수.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데 Y의 부호가 마이너스래. 그럼 오른쪽 아래의 개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치? 여기 지금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인정이야? 오케이. 얘는 K가 양수야? 아 근데 Y는 양수야. 그럼 위로 가지만 X 앞에는 음수기 때문에 왼쪽 위로 가야 돼. 왼쪽 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네. 괜찮나요? 그러면서 이 둘은 원점 대칭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프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봤을 때 y의 부호도 바뀌는 거를 알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원점 대칭 관계라고 알 수 있습니다. 원점 대칭 관계. 이거는 다시 얘기할게. 원점 대칭 관계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이 관계일 때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y의 값의 부호도 바뀐다? 그러면 원점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일 때 이게 되는지 확인해보면 완벽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 보지 않고 사실은 요 관계 중간에 요거 식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좀 알 수는 있을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 개형은 여기서는 약간 쌤이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겠는데 왜 이렇게 그려진 거야? 대충 보면 한 요런 느낌이다? 그럼 여기서는 약간 요런 느낌이다? 둘이 원점 대칭 관계니까 그래프 개형이 좀 비슷하면서도 이 원점에 대한 대칭 관계임을 보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 그래프를 대충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K가 음수입니다. K가 음수. 자, 그러면 다시 X축, Y축.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그리고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돼 있는데 K가 음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겠네? 얘는 또 그러면 원점 대칭 관계니까 얘가 일로 가? 그럼 얘는 또 일로 이렇게 가겠지. 된 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대충 뭐 디테일하게 X축에서 만나냐 몇 개에서 만나냐 요건 아직 모릅니다. 그냥 쌤이 부호가 이럴 때 방향만 대충 잡아놓고 우리 이제 그네드 문제를 보겠다. 기억 보기부터 가봅시다. 기억 보기. 두 개의 곡선은 서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가? 맞습니다. 그죠? 니은 보기. K가 음수이면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나냐? K가 음수면 얘거든요. 근데 쌤이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얘를 아무리 내가 이쪽으로 계속 쟤를 만나게 한다고 한들 여기서 아무리 내가 저쪽으로 가게 얘를 만난다고 한들 만날 리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거짓이고 디귿 보기를 봐야 되겠군요. 두 개의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 일단 여기서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그지 않아? 왜냐면은 여기서 그리고 니네 그거 알겠지만 여기서 하나 꿀팁 뭐냐면 이 무리 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요 K 값이 크면 클수록 약간 이런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까? 가파라진다? 가파르다 크면 클수록 가파르다. 이게 맞나요? 국어 잘하는 사람. 가파르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막 벌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게 가파르다라는 표현이 맞아?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끼리 이해하면 되지. 그치? 이게 K 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서 더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지? 더 내려가. 이게 K가 크면 더 내려가.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K가 크면 클수록. X 앞에 개수가 크면 클수록. 알겠지?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가파르다가 맞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내가 계속 내린다 쳐. 근데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두 점에서 만나고 근데 우리는 좀 약간 센스가 있는 사람들. 어떤 센스? 사실 내가 분명히 아까 이 두 개의 꼭지점 처음부터 얘기할 때부터 야 이거 원점 대칭 관계다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쌤이 여기에서 만약에 아이들 최대한 내려가지고 얘를 지날 때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함수는 꼭지점을 얘로 잡고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는 상태가 됐을걸? 인정이야? 왜냐면 원점 대칭 관계니까. 얘가 지금 두 개를, 이게 둘이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얘를 지나? 그럼 얘도 지나. 그럼 노란색은 저쪽으로, 빨간색은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완벽하게 그려질 수 있지 않나. 그치? 근데 봐봐봐. 만약에 쌤이 여기에서 이 순간보다 더 크게, K값을 더 크게 늘린다? 그럼 이 노란색은 어떻게 될까? 노란색도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지? 그럼 보여?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디귿 보기 다시 한번 볼게요. 두 개의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 언제냐면 지금 쌤이 최대한 가파르게 더 내리고 한 거야. 만약에 조금 더 올려볼까 아이들? 조금 더 올려봐. 그럼 얘도 조금 더 붙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더 붙어 두 개가 계속 교점이 생길 수는 있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최대한 더 벌어져야 된다라는 소리 아니야. 왜냐면 K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그 순간은 이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의 함수 2,-4 혹은 뭐 노란색의 함수 아무거나 상관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이 함수를 기준으로 K를 찾겠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4였잖아요. 그럼 얘를 지난다. 2,4를 지나는 K를 찾으면 됩니다. 그게 16인지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확인하면 문제의 답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생겨서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나한테 최대가 되는 순간, 어떤 그 순간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꼭지점을 지날 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우선은 요걸 알아야 되겠지. K값이 크면 클수록 얘가 지금 더 내려간다. K가 크면 클수록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4번이죠. 4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4번을 쌤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했네. 자, 가볼게요. 아, 근데 여기 다 잘했어. 쌤이 아까 숙제 한 거 확인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꽤 다들 잘했더라고. 4번. 드디어 대망의 4번. 어려워요. 자, fx가 x-a분의 bx, a는 0보다 크고 b는 0이 아니다. 함수 gx가 이렇다. 실수 t에 대하여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는데 뭔 말이죠? gx라는 그래프랑 실수 t라는 직선하고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을 때 네, 상수 k에 대해서 ht가 1이면 t는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8 이하 그 다음에 t는 k 이상 골체가 아파 지금.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그냥 이거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보려고. 근데 이제 이게 gx라고 쌤이 가정을 했을 때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지. 그럼 그때는 ht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0.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그었을 때는 교점이 몇 개 나온다? 한 개 나오기 때문에 1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여기 이제 쌤이 이렇게 그으면 이때는 교점이 몇 개씩? 2개씩 나오기 때문에 2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나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지. 아이들 만약에 쌤이 이거를 집합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HT가 2다. 이거를 이 집합의 원소를 내가 표현하고 싶었어.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T 하고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만약에 여기 이 T 봐. T는 여기에 해당하는 T를 뭘로 잡을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잡는다 치면은 T는 마이너스 1 T는 마이너스 1 T는 마이너스 1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내가 지금 예시도 개떡같이 지었네. 이렇게 돼 있으면 쌤 어떻게 하면 HT는 2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T가 여기 지금 T가 여기가 아니구나. 이 X인데 T가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가 Y 값이 5 여기가 Y 값이 얘는 뭐 상관없잖아. Y가 5였어. 그럼 쌤이 지금 T를 여기다가 긋는다는 얘기잖아.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다가 쌤이 T를 쓸 때는 T는 5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괜찮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지금 다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한번 볼게요. 아래에서 3번째 줄 정도 있는 거. T에 대한 집합기호 보이지? T가 HT가 1, 교점의 개수가 1개인 그 T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8 사이, 그 다음에 T는 K 이상, 그거를 교점을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본대요. 그치?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8 사이에서는 내가 이렇게 T를 그었을 때,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T는 또 하나가 있잖아요. K 이상이다. 어디부터 순간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교점은 하나만 나오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선은 그 fx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케이스 분류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쌤이 우선은 B를 기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 B가 양수인 순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양수. 그때 fx도 그려보고 그리고 gx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 물론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얘기를 한 상태. 그 fx가 x-a분의 bx.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 해볼게.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이렇게 생겨. 점근선이 a. 그리고 y에 대한 점근선을 그려야 되는데 y에 대한 점근선이 이제 b겠지?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쌤이 그냥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점근선 나눠놓고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원점을 지나다 보니까 그래프 개형이 무조건 이쪽에 그려지겠네요. 무조건 이쪽에 그려집니다. 됐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이건 쌤은 지금 fx만 그린 상태입니다. 아직 gx는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gx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gx는 있잖아. fx를 그대로 살려. 어디에서? x가 a보다 작을 때는 쌤 지금 노란색으로는 gx 그릴게요. gx는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살리는데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평행이동을 좀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생각했을 땐 요쪽 있지, 요쪽. 요쪽이 지금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 맞아? 근데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키라고 했냐면 x 플러스 2a 얼마야? 플러스 a.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얘는 fx를 어떻게 이동한 거야?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a만큼 그 다음 y축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를 a는 양수야? a는 양수라는 문제의 정보도 있었어. 그럼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가.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려. 그러면은 요 느낌이 그대로 이쪽으로 가겠지. 뭐 이렇게 갔다가 위로 좀 올리라고 한다면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지? 근데 어쨌거나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이 됐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거는 원래는 b였잖아. 점근선이. 근데 그게 더 올라갔다. 점근선이 평행 이동시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b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왜냐면
원래 점근선은 y는 b였는데 y축으로 a만큼 더 올리라고 얘기를 했다면 점근선도 같이 a만큼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쪽은 뭐 추가로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선생님은 관심 없어요. 왜? 이 문제에서 분명히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일 때만 보라고 했기 때문에 쌤은 이 구간만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게 바로 gx의 그래프예요. 괜찮죠? 쌤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이렇게 가로선을 막 그을 건데, 가로선을 아이들. 근데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그 t의 범위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그 다음에 특정한 값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이거는 나가리지. 왜냐면, 쌤, 이거 이상이면 무조건 이제 교점이 다 하나인데요? 가 아니죠. 여기 이상에선 또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교점 몇 개 있어? 이거 지금 계속 하나야. 계속. 그러니까는 문제에서는 그 HT가 1. 그러니까 쌤은 지금 조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그 t의 값이, 그 t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마이너스 9 이하,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8 이하. 여기랑 또 하나는 k 이상. 딱 요렇게. 요 두 개의, 요 구간에서만, 구간이라기보다는 t가 마이너스 8 긋고 마이너스 9 긋고 거기만 교점이 하나씩을 나와야 되는데, 쌤이 지금 여기다 0에다 그어도 교점 하나 나오죠? 0보다 조금 더 큰 거 그어도 교점 하나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조금만 더 그어도 교점이 계속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t의 값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k 이상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눈치챌 수 있는 건 b는 양수가 아니다입니다. b는 양수가 아니다. 그럼 b는 음수라는 소리겠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돼. b가 음수야? 그럼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자. 할 수 있어. 근데 그래프를 조금 여러 개 그릴 거야. 선생님은 3개 정도 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한번 그려보세요.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가닥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를 여러분들은 좀 보여주고 가볼게. 자. 일단은 fx를 먼저 그릴 거야. fx는 아까랑 동일하게 x는 a, 그 다음에 y는 b인데 그 b가 이번에 음수가 됐기 때문에 쌤이 y는 b 하고서 b를 여기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가 a보다 작으면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fx를 그대로 따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대로 따라가질 거예요. 그지? fx. 그리고 원래 fx는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게 이제 fx였어요. fx. 그런데 이건데 그 gx, fx 말고 gx를 주인공으로 잡으라고 문제에선 얘기를 했고, gx는 a보다 작으면 fx를 그대로 살리되 여기 지금 x가 a보다 큰 구간은 이 그래프를 저렇게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기를 해서요. 쌤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점근선이 b가 있잖아요. a만큼 평행 이동한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게 여기만큼 올라간 건지, a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이제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눠서 3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쌤은 지금 3개라고 얘기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뭔 얘기냐면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키라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a는 양수입니다. 이 점근선 있잖아요, 점근선이 올라간다고. 요 점근선은 사실 지금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가로로 움직이는 건. 근데 이 세로로 움직이는 건 영향을 주는데, a를 더한 게 진짜 양수가 돼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a를 더한 게 딱 여기 0이 돼서 있을 수도 있고, a를 더해봤자 여전히 점근선이 음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조금 나눠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부터 가볼까?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부터 가보자. 자, y는 b 플러스 a.
자, 여기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세 개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그릴 거예요. 근데 우선은 y는 b 플러스 a가 위에 있는 경우부터 한번 보자. 그 a를 집어넣게 되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또 어떤 생각도 해줘야 되냐면 지금 현재 이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gx가 쌤이 그래프를 식을 여기다가 써놓질 않아서 fx 다시 한번 쓸게요. f x 플러스 2a 플러스 a 자, 얘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있었던가? x가 a보다 작을 때. 자, 요 상태인데 쌤이 a를 집어 넣었을 때 값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ga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f 3a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럼 g 어디 갔어? gx, fx 어디 갔어? 여기네, 여기. 3a를 집어 넣어서 그러면 f 3a는 저기다가 집어넣으니까 2a분의 a, b, 3. 그럼 aa 약분? 그럼 얘는 2분의 3b. 근데 2분의 3b에 a만큼 더하라고 얘기를 하네 또. 얘 f3a 더하기 a가 그럼 따라서 얘는 2분의 3b 플러스 a. 근데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지금.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와서 해볼게요. 네, 그냥 여기다가 집어 넣어보면 일단은 한 요 정도 되고서 그래프가 이렇게 점근선을 따라서 gx는 그려질 수 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아이들 이제 조금 느낌이 오나? 여기서 쌤이 만약에 t를 여기다 그어. 그럼 교점 몇 개? 1개. 그리고 쌤이 여기다 그어도 교점 몇 개? 1개. 그치? 그러면 몇 이상일 때 몇 이상일 때 교점이 1개라고 하는 거 충족되는 느낌. 맞아? 근데 내가 꼭지점을 여기다가 놔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교점이 2개가 나오지만 이게 양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도 교점이 몇 개 되지? 1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t가 양수일 때도 교점이 1개가 존재하게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t가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8 요 근방 사이에서만 교점이 1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또 눈치를 챌 수 있겠지. 아, 여기 찍히는 꼭지점은 절대 양수가 아니겠구나.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그거 이어서 또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또 반대로 점근선의 위치와 그걸 조금 바꿔서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x는 a, y는 b. 조금 더 내려볼까? y는 b. 그래서 그래프는 우선 노란색 gx는 여기로 이렇게 생기는 상황. 근데 지금 쌤이 이제 막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약간 눈치를 채는 게 아이들 얘도 얘인데 사실 얘 지금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 이 꼭지점 말이야. 왜냐면 이 꼭지점이 사실은 경계를 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점근선하고 이 꼭지점이? 그잖아. 그러니까 이 점근선하고 이 꼭지점이 있는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교점 개수가 1개 나오는 영역이라서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이 꼭지점은 어디에 찍히는 건데 꼭지점을 내려서 만약에 쌤이 여기에 찍힌다 쳐. 꼭지점이 이렇게 간다고 한들 여전히 여기서 그으면 교점은 몇 개 나오니까 1개 나오는 거 아닌가?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근데 교점은 0보다 조금만 더 작으면 무조건 1개인데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8일 때만 교점이 1개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꼭지점은 더 어디로?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그래서 저 점근선의 위치도 점근선의 위치인데 꼭지점 말이야. 꼭지점 혹시 요 정도에 찍혀가지고 올라가면
물론 점근선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었겠지만 물론 얘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솔직히 아직 선생님은 잘 모르고 일단 우선은 이 꼭지점이 이 정도의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그리고 이 꼭지점이 더 밑에? 얘보다 더 밑에? 이렇게 생기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약간 느낌이 오지 않아? 여기랑 여기 사이가 지금 교점 개수가 하나만 나오는 거라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느낌 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괜찮아? 그치? 그리고 여기 이상은 또 교점 하나씩 요것도 괜찮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는 양 끝에 뭐가 들어갔지? 등호가? 나는 이거를 마이너스 9라고 딱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여기에 그으면 교점이 있어 없어? 점근선에? 교점이 없지.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내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8인 순간에도 교점을 그어버리면 교점이 몇 개 나오냐고. 2개 나오지.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9일 때도 교점을 그어버리면 이때는 몇 개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분명히 이 문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9인 순간과 마이너스 8인 순간도 교점은 1개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 충족이.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은 여기 점근선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얘도 안 되네? 얘도 나가는데? 그지? 그럼 그래프 개형을 또 바꿔야 돼. 계속 해야 돼.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계속 바꿔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꼭지점을 더 어떻게 해? 여기까지 내려볼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리면 어때? 얘까지 내리면 쌤이 지금 그래프 개형을 여기서 유추를 조금만 더 해보면 아이들 다 왔어 봐봐. 좀만 참아봐. 다 왔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고 쌤이 말하는 건 여기에 그래프를 그럼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여기에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서는 교점이 몇 개 나오겠어? 뭐 하나 나오겠지. 여기 이렇게 그으면 하나 나오겠지.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이것도 나가리판 아니야? 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꼭지점은 얘보다도 더 밑에 있었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얘를 너무 크게 그렸는데 이거 말고 정답을 여기다 그릴게요. 봐봐. 다 왔어. 자, 이제 꼭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갑니다. 자, X는 A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Y는 B는 여기 있고 여기서 얘 그래프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쌤이 이쪽에다 그래프 그리고 싶은 건 여기 밑에다 해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위로 슝 올라가게 하면 된다. 됐죠? 근데 이제 내가 또 살짝 궁금한 거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 B 플러스 A여서 그럼 여기서 점근선이 아까 전에 얼마였지? B 플러스 A가 됐었지? 그래 여기서 올라가자. 요렇게 올라가자. 그럼 여기에 점근선이 이게 B 플러스 A가 요렇게 그러면 된다. 됐어? 그럼 이 그래프 일단 봐봐봐. 교점이 여기다가 내가 딱 그으면 이거 얼마요? 얼마래? 교점 몇 개야? 1개. 그 위에 살짝 그어도 교점 몇 개야 계속? 1개 나오는 거 보여? 어디까지? 여기까지. 아이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으면 교점이 하나야. 근데 이거보다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교점 몇 개야? 2개. 계속 2개. 근데 여기 보여? 딱 요거 될 때 보여? 이거 될 땐 또 교점 몇 개야? 1개. 그래서 여기 계속 1개. 이게 완벽한 세팅. 그럼 우리가 찾은 그 조건은 여기가 마이너스 9, Y가 여기가 Y는 마이너스 8, Y가 그 다음 마지막 여기가 Y가 K 이렇게 해서 3개를 찾을 수 있다. 됐죠?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아주 그냥 고군분투를 지금 막 했다. 됐죠? 네. 그럼 우선은 여기 보이지? 이게 뭐였게? 이게 점근선 B였거든. Y는 B 점근선. 그 B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 요거 먼저 찾을 수 있어. 요 점근선 B가 마이너스 8이다.
그 다음 여기가 뭐였게? 여기는 GA라는 값. 그 GA라는 값은 어디 있었냐면 아까 쌤이 2분의 3B 플러스 A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2분의 3B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요 K는 뭐냐면 아까 쌤이 점근선 찾아놨어. A 플러스 B라고. 그럼 이 두 개 연립해서 뭘 찾아야 될까? A랑 B를 찾아야 되고 A, B 찾으면 K까지 구할 수가 있다. 어려워. A가 얼마 나오나요? 이거 하면 3. A가 3이 나온대 아이들.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8, A는 3. 그리고 여기 있는 K는 A랑 B랑 더한 값. 그래서 K는 A랑 B 더하면 마이너스 5. 요렇게. 그래서 세 개를 값을 다 찾아줄 수 있다. G-K를 찾으라고 하는데 지금 G-K 같은 경우는 G5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지금 A가 3이잖아. 그럼 G5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 노란색에다가 G5. 그치? 그럼 5는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fx 세팅해서 G5까지 마무리. 갑니다. 5번.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 x가 5보다 작은 데서 정의된 함수 gx. 오케이. 일단은 5번. 그 fx는 선생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최고창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그래서 fx를 그냥 이렇게만 쌤이 좀 그려놓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gx는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렇게 여기 옆에다 그릴까? 합성을 또 해야 되니 요 옆에다 이렇게 있을 때 x가 5보다 작은 쪽, 왜냐면 x가 5가 아이들 점근선이다. x가 5가 점근선이고 y는 1이 점근선이야. y는 1이 점근선.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0 같은 걸 집어넣어 봤더니 1 플러스 5분의 2 여기 위에 찍혀서 이 그래프는 이쪽에서 한 요렇게 그려지는 그 유리함수의 일부. 이건 gx. 자, gx를 저렇게 친절하게 알려줬다라는 건 뭔가를 우리한테 힌트를 주려고 하는 건가 봐. 그런데 여기에서 fx, gx까지 세팅 끝.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오케이. 자, t라는 것은 3보다 작은데 우리한테 구간을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t 이상 x 하고서 여기는 t 플러스 2라고 나와 있습니다. t 플러스 2. t 이상 t 플러스 2. 그럼 여러분들 똘똘하니까 얘기할게요. 구간 길이가 얼마? 2입니다. 구간 길이가 2예요. 그것도 좀 눈으로 볼 줄 알았으면 좋겠고, 둘을 합성을 시켜요. 합성. F 합성 G. 지금 문제에서 F 합성 G. 이 합성을 한 거 중에서 최소값. 합성을 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 그것을 HT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HT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하고서 가조건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쌤 지금 문제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 HT는 이렇게 나왔어. 첫 번째는 F, G, T 플러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T가 1보다 작을 때, T가 1보다 작을 때는 합성을 했을 때 T 플러스 2에서의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6이래. T가 1 이상 3 미만일 때, 1 이상 3 미만일 때는 T가 HT가 6이다. H-마일. H-마일은 7이다. 여기까지. 처음에는 막 저렇게 합성을 했고 막 난리를 치니까 전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런 힌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fx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 그지? 근데 지금 내 눈에 가장 씹히는 건 얘야, 사실. 아이들 잘 생각해봐. 최소값을 물어봤어. 만약에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해보자. G 합성 F의 최소값. 이것의 최소값이었으면
유리함수의 최소값이었잖아. 그치? 유리함수는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어. 무슨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라서 그냥 구간에 있는 값들 집어넣고 그 중에서 가장 뭐한 거? 작은 거. 그거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F야. F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라는 건 빨리 봐야지. 2차 함수 빨리 봐야지. 저 2차 함수는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아이들 쌤이 제시된 구간을 이렇게 잡았네? 이렇게 잡으면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최소값이야. 근데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잡았네? 그럼 어디서 최소값이야? 얘야. 얘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아도 최소값은 얘야. 이렇게 잡아도 최소값은 얘야. 그 얘기는 내가 분명히 구간을 옮기고 있지만 이 최소값을 그 구간에 포함을 시킨다면 계속 최소값은 여전히 쭉 동일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거를 조금 눈치를 채야 되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힌트를 먼저 좀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어? 그럼 쌤 1부터 3까지 저 변하는 건 어디서 보나요? 여기서 봐야지. 왜냐?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얘의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t라고 주어진 t가 1부터 3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1부터 3까지 계속 변화시킨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부터 어디까지지? 3까지. 3을 집어넣으면 3부터 5까지. 여기까지겠네? 그래서 쌤이 여기서 1을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나 문제 안 썼나? 아, 안 썼네. gx를 안 썼네. gx가 1 마이너스 x 빼기 5분의 2야. 여기다 1 집어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2분의 3. 아 오케이.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어쨌거나 2분의 3이 나와. 인정이야? 1 이하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는 최소값이 6이래. 근데 그러면 이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그 최소값 이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 맞아? 근데 다만 이거의 이제 대칭축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짱구를 졸라 굴려야 돼. 알겠지? 그거를 좀 굴려줘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t가 1부터 3까지. 그럼 t가 1을 집어넣으면 1부터 3까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 그러면 3을 넣으면은 어디야? 1부터 3까지니까 3을 여기다가 3 넣으면 1 플러스 1에서 여기 2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쌤이 t에다가 1을 딱 집어넣어. 그러니까 t를 계속 변화시키기는 할 건데 일단 봐봐. 1에서 지금 어때? 경계가 바뀌는 걸로 보아서 선생님 생각에선 t가 1인 게 분명히 우리한테 문제에 엄청난 힌트를 줄 거라는 생각. 그래서 1인 그 순간을 살펴보자 이거지. 그럼 t가 1일 때 t가 1이면 여길 봐야 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찍었다가 여기 봤다가 이걸 여기로 가져갔다가 이 함수 값을 여기 정의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얘잖아. 그치? 그럼 x의 범위를 볼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g를 먼저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g의 함수값을 다시 f의 정의역으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쌤이 여기서 x의 범위를 찾잖아? 그럼 그거를 g에다 적용을 시켜. 그리고 그 g에서 나온 함수값을 다시 f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어? 다시 가볼게. 1을 집어넣는 그 순간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럼 1부터 3까지라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치? 그럼 그때 이 y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3부터 2까지야. 2분의 3부터 2까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2분의 3하고 2가 여기 있어서 이 6을 이렇게 포함을 시켰나 보다. 그런데 1이라는 게 경계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칭축은요. 2분의 3 아니면 2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죠. 잘 봐봐.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너네한테 했었냐면 아이들 t가 1보다 작을 때랑 t가 1인 순간일 때랑 t가 1인 순간이 뭐가 된다? t가 1인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경계가 되는 지점. 그치? 경계. 딱 t가 1인 순간이 경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t가 1을 집어넣어봤더니 1부터 지금
3까지만 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부터 3까지 봤을 때 요 x가 요 y가 2분의 3부터 2까지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2분의 3부터 2까지. 그때 f의 최소값이 딱 포함되는 그 경계다. 무슨 얘기냐? 얘는 2분의 3이나 아니면 2가 될 거다. 그걸 여러분들 눈치를 채야 돼. 근데 만약에 쌤 그럼 이거를 2라고 해볼게요. 얘를 x는 2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2분의 3이 딱 여기 있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됐었다. 쌤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t가 1보다 조금 더 커. 알았지? t가 1보다 커. 그럼 t가 1보다 커도 최소값은 6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t가 1보다 커서 뭐 예를 들어 저 2도 넣어도 되니까 우리 쉽게 가자고. 2부터 4까지라고 해볼게. 2부터 4까지 괜찮아? 그럼 2부터 4까지로 여기에서 2부터 4까지 요 순간을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2부터 4까지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4를 집어넣었을 때 값을 알아야 되는데 2를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숫자가 굉장히 더러운데 2 집어넣으면은 1 빼기 2니까 1 플러스 3분의 2인가요? 그러면 3분의 5인가? 한 요 정도는 3분의 5가 나와 아이들. 그리고 4를 집어넣으면 3이 나와. 4를 집어넣으면 3이 나와. 그러면은 2부터 4까지를 봤을 때는 3분의 5부터 3까지를 여기서 봐야 되는 거지. 3분의 5부터 3까지. 그러면 3분의 5라는 건 한 여기 정도. 3도 여기 있어. 어때? 요 구간 내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최소값이 6이 나오는 상황이야. 정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괜찮아?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t가 1이 경계다. 여기 대칭축은 2 아니면 2분의 3이야 라고 쌤이 얘기를 했잖아. 만약에 내가 2라고 잡지 않았고 여기를 2분의 3이라고 잡았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2였잖아. 자 이렇게 됐으면 방금 쌤이 여기다 집어넣은 3분의 5부터 3까지 3분의 5가 얘보다 어때요? 더 커요. 그러니까 3분의 5부터 3까지 들어갔을 때 최소값이 결단코 6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이 대칭축이 지금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대칭축이 2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알았지? 1이라는 지점이 저렇게 나뉘어지는 저 경계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도 최대인 순간을 구하면 되는 거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도 최소인 순간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도 1에서 경계가 나뉘어진다? 그럼 1인 순간에만 좀 집중을 해보세요. 분명히 거기가 어떤 기준을 가르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 더 있지 않나? 이거? h 마일이 7이다. 이것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h 마일이 7이다. 그럼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다가 t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알려준 이 힌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h 마일이 7이다?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h 마일 t에다 마일 f g t에다가 마일 집어넣으면 1. 이 결과가 7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근데 G1이 얼마예요? G1. G1은 아까 넣어봤을 때 2분의 3이었거든? 그럼 얘는 F 2분의 3이 7.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근데 쌤이 지금 저기에서 F를 다 구해놨잖아. 왜냐면 fx는 나 지금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지만 대칭축에 x-2의 제곱 플러스 6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3 집어넣으면 7 나오는 a값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끝인 그런 문제입니다. 얘는. 괜찮아요? 혹시 이거? 조금 어렵긴 하는데 6번은 이제 무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집합 x가 2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f랑 f의 역함수랑 대소 비교를 하고서 그 중에서 더 작은 함수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gx의 그래프랑
y는 x-n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hn이라고 했을 때 h1, h3, h2의 값을 뭐 이런 대소 관계가 있고 g4의 값을 구하시오. 2차 함수를 그려야 될 거, 아니 그 무리 함수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a는 일단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지금 보면은 그 fx가 이거는 쉬워. 루트 봐봐 ax-3 플러스 2잖아. 그럼 너네는 이 문제 푼다라고 하면 뭐부터 찍었을 거야? 꼭지점부터 찾았을걸? 그래서 꼭지점을 여기서 내가 잡는다. 그러면은 a분의 3, 2 이렇게 했었겠지? 근데 a가 지금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치? 그러면은 쌤이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거기에 3배를 했기 때문에 이 a분의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괜찮아? 물론 이건 양수야. 왜냐면 이미 여기에서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양수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도 여전히 양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는 해. 괜찮지? a분의 3은 2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쌤이 저거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은 여기에 뭐 대충 양수라고 했고 y는 x가 이렇게 y는 x가 있어요 여러분? 2,2 자 여기 있다 칩시다. 근데 꼭지점이 2보다 x값은 작고 y값은 2라고 했으니까 한 뭐 여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쌤이 fx를 그립니다. 오른쪽 위로 fx를 그립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gx는 x가 2 이상만 보라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fx가 대략 한 여기 있겠거니라고 했는데 그 필요 없고 gx를 그려야 할 차례야. 알았지? 근데 더 중요한 거 gx는 지금 현재 fx하고 누굴 비교해야 되냐면 f의 역함수를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쌤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면 여기서부터 쌤이 시작해가지고 역함수는 요렇게 들어갈 거야. 2차 함수의 일부이죠? 그지? 자, 이제 gx를 쌤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뭐라고 했냐면 두 개의 함수를 대소 비교했을 때 더 작은 거를 취해라. gx로 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꺾이는 요게 지금 파란색이 gx가 됩니다. 왜? 요까지는요 두 개 중에 얘가 더 아래에 있지. 여기서부터는 두 개 중에 얘가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여러분. gx의 그래프가 그래서 쌤이 지금 파란색 그래프 있지? 내가 그려놓은 이게 파란색의 그래프가 바로 gx야. 파란색의 그래프. 2 이상만 보라고 얘기했어. 2 이상. 괜춘?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은 했을 거고 두 번째가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gx까지 찾았으면 오케이. 근데 거기에 또 직선 하나를 그려야 돼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아직 뭔지 모르는. 근데 그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3인 거, 마이너스 2인 거. 그러면 이제 쌤이 순서대로 그리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선을 그린다면은 마이너스 3 가장 밑에 있습니다. h3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게 두 번째 있겠죠. 그 다음 현재 1 이게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쌤이 지금 여기에다가
이 직선과 평행한 3개의 평행선을 그을 건데 교점의 개수가 독특하게도 앞에 맨 위에 있는 거랑 맨 아래에 있는 거랑은 교점의 개수가 동일하게 만나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직선이랑은 교점 개수가 더 많아야 된대요. 한번 잘 보세요. 쌤이 방금 전에 이 역함수를 그리면서 혼자 궁시렁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얘는 2차 함수의 일부 라는 표현을 썼어. 왜?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봐봐봐. 쌤이 만약에 아이들 너네 그냥 내가 대놓고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거 2차 함수지. 내가 여기다 뭐 할 수도 있어? 접하는 직선을 그릴 수도 있는 거야. 인정이야? 그럼 접하는 직선을 그리면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야. 된 거 맞지? 근데 만약에 쌤이 여기를 지나는 점을 그린다면 여기를 지나는 점을 그리면 얘는 또 몇 개 되는 거야? 하나, 둘, 3개가 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계속 교점이 2개씩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다시 쌤이 얘기를 하자면 얘하고는 교점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낑겨있는 교점의 개수는 제일 많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쌤은 지금 뭐 하는 순간을 찾을 준비를 했냐면 접하는 순간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접하는 순간. 왜? 그 접하는 순간이요.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2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H1이라는 직선은요. 뭐 여기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2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신에 이제 이 H2도 쌤 그럼 이거 지날 때가 H2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꼭 그거 말고 그 사이 있죠. 요 사이를 지나도 3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나밖에 얻어갈 게 없어요. 뭐? 접하는 직선이 y는 x-3이다. x-3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x-3이다. 이 접하는 순간이. 됐죠? 그게 끝. 그럼 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야, 그럼 역함수 구해야겠는데? y는 x-3이잖아. 내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너네한테 뭐라 그랬지? 내가 역함수는 몰라. 본래 함수는 알아. 근데 문제가 역함수하고 어떤 직선하고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럼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 직선을 옮기라고 그랬어. y는 x 대칭시켜서 직선을 옮기라고 했다고. 기억나? y는 x-3이잖아. 옮겨. 여기다가 이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된 거 맞아? 그럼 나 질문 있어. y는 x야. 얘가 y는 x-3이지. y는 x야. 얘 뭘까? y는 x 플러스 3이겠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얘는 y는 x 플러스 3이야. 뭐 하면 끝이야? fx? x 플러스 3? 둘이 뭐 한다고? 접하는 a 찾으면 끝이야. 하려고 했다가 말이 엄청 많았어요. 자, 두 실수 a하고 b에 대해서 함수 fx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fx가 일단은 a가 1보다 작다라는 요 힌트는 왠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적어 놓도록 하겠고 fx가 함수가 구간별로 좀 다르게 취해진다. 일단 첫 번째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x-1분의 1-a 플러스 2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유리함수의 일부를 이제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x x-a bx x-a 플러스 1 얘는 x가 a보다 클 때. 그럼 x는 a를 기준으로 유리함수와 2차 함수를 우리가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순서쌍이 2개. 잠깐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이 a2, b2 이렇게 해서 순서쌍이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나머지는 이런 값을 구하라.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가조건 쌤 그냥 문제만 지금 조금 적도록 할게요. x가 0 이하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잠깐 여러분 해석? 이거 무슨 얘기일까?
x가 0 이하인 구간에서는 f-2가 가장 작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 뭐 한다? 최소값을 갖는다. 괜찮죠? 뭐 요 정도는 여러분은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도 볼까요? 절대값 fx. 근데 이제 절대값 fx 앞에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fx가 2 또는 마이너스 2 방정식입니다. fx랑 y는 2, fx랑 마이너스 2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근데 쌤이 생각했을 때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프로 볼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 말고 우리는 교점의 개수로 이렇게 좀 바꿔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그래프로 볼 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네. A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쌤이 여기에다가 네, 유리함수부터 A가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리함수부터 조금 잡아볼까? X는 1 점근선, 그 다음에 Y는 2 점근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유리함수를 쌤이 그냥 요 구간 무시하고 유리함수를 그리려고 봤더니 뭐 지금 1-A가 있잖아. 이거 아이들 봐봐봐. 이 2로 이미 약분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 부호가 양수이면 우리가 4, 4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눴을 때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 쪽에 그려질 거야. 알겠지? 근데 얘가 음수이면 반대로 이쪽이랑 이쪽이 그려진다라는 거 정도쯤은 여러분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A가 1보다 작지? A가 1보다 작다라는 건 얘의 부호가 지금 양이야, 음이야? 얘의 부호가 양이야. 그럼 양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눴을 때 어디에 그려줘야 되냐면 요 양쪽에 그려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알겠지? 그래서 쌤은 그리더라도 이쪽에 지금 그릴 준비를 하는데 물론 여기서 y 절편이 얘인지 뭐 원점인지 그건 아직 쌤이 잘 몰라서 우선은 a일 때의 함수값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a를 집어넣었어. a 집어넣어보자. A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그래서 얼마 나와? 1이라는 함수값이 나와. 그래서 쌤이 어떻게 했냐면 얘가 분명히 점근선이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1이 되는 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럼 그때 x값을 그냥 a라고 잡자. 요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x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그때 y값 설정해도 되지만 우린 지금 a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쌤은 지금 반대로 얘 a를 집어넣어 봤더니 요 y 값이 나오잖아요. y 값이 1 나옵니다. a, 1을 지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y가 1 되는 그 지점, 거기 x가 a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자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됐어. 그러면 일단 유리함수는 그려놨고 이제 2차 함수를 그려야 하는데 x가 a보다 큰 영역에서는 보이나? 누가 기준이야? y는 1이 기준이야 아이들. 이거 내가 또 2차 함수 그릴 때 y는 1이 기준이야 아이들. 근데 뭐하고 뭐의 교점에서 생기냐면 0하고 a가 0이고 x가 0이고 x가 a일 때 y값이 1이 된다라는 소리야. 즉 0,1을 지난다라는 소리고 a,1을 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b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 b에 대한 얘기가. 그럼 내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겠지.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다. 그치? 그 다음 또 뭐일 수도 있어? 위로 볼록일 수도 있다. 그럼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 b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괜찮아?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 아까부터 이제 눈에 씹혔던 거 있었잖아. 뭐 fx가 y는 2하고 fx가 y는 마이너스 2하고 만나는 게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두 개. 계속 그것도 생각하면서 그러면 y는 2는 여기 있었잖아. 그래서 쌤이 여기다 y는 마이너스 2도 잡아놓을게. 우선은 마이너스 2. 그럼 내 말은 위로 볼록으로 그리든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든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퉁퉁 치고 가야 되는 상황. 괜찮겠어? 그럼 쌤은 일단 첫 번째 얘부터 가볼게. 위로 볼록부터 갈게. 위로 볼록 간다. 퉁 찍고 쭉 내려오는 거야. 그냥 쭉 내려오는 거야. 위차 함수 위로 볼록일 때. 즉 B가 음수인 상황을 보겠다. B가 음수인 상황. 됐죠? 괜찮나요? 근데 B가 음수면 마이너스 2에서도 하나 만났고, 그치? 그 다음에 Y는 2에서도 몇 개 만나? 하나 만난다라는 거 아니까 괜찮잖아. 그치? 그 다음 또 가족권 보자. 마이너스 2에서 뭐 갖는다 그랬지? 최소값.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힌트가 있다. X가 0 이하인 구간만 봤을 때 요거 가리고, 여기서만 봤을 때 최소값 어디가 최소값이야? X는 어디에서? A에서지 지금. X는 A에서지. 그럼 이 A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위로 볼록이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 끝나지? 왜냐면 그러면은 이 2차 함수는 지금 여기 얼마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하고 0 중간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2를 갖는 거다 보니까 이 함수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최고차 한계수는 B라고 돼 있지만 어쨌거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고 어디를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2,1을 지나니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그럼 뭐까지 세팅이 됩니까? B까지 세팅이 될 수 있겠지. 된 거 맞죠? 물론 여기서 이제 A는 이 상황은 A가 지금 마이너스 2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면 B 나오고요. A 나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상을 답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똑같이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것 같으니까 Y는 2 동일하게 똑같이 그려놓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었고 내려서 A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려지는 B가 양수일 때 B가 양수일 때의 상황을 보자. 아까 말했던 대로 마이너스 2도 퉁 찍고 가야 된다 라고 했으니 얘하고 얘 지나면서 A, 1, 0,1 지나면서 여기서 퉁 찍고 가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여기 있잖아. 최소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에서 이 2차 함수는 Y는 최고차 한계수 B가 있지만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지난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2차 함수 잡아줄 수 있고 어디를 지나냐면 여러분 대신에 A의 값은 어디냐면 0, 마2 뭐겠어? 마4 그래서 그때는 A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1을 지난다. 그래서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B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 자, 8번 해보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빼기 b. 오케이. 일단 이거 먼저 적고 fx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빼기 b. 자, 이렇게 함수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일단은 꼭지점의 좌표가 무리함수니까 자, a, 마이너스 b 이걸 이제 알 수 있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gx가 뭐 이렇다라고 나오는데 gx도 먼저 적고 한번 해볼게요. 뭐 문제가 엄청 어지러운데? 조건도 되게 많고. 근데 일단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게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들 다 보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은 침착하게 이 문제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찾아가 버릇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gx가 일단 절대값 fx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 위아래로 움직여라. 근데 이거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플러스 2a. 이거는 모르겠어요. 얘는 뭐 대칭이다 평행이동이다 라고 해석하기보다 그냥 직관적으로 집어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갑자기 또 절대값 b를 써요. 어지럽네. 그리고 얘는 x가 a보다 클 때. 오케이.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a, 마이너스 b라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fx의 그래프 개형이 a, 마이너스 b 찍으면 왼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야 돼서 그래프 개형은 일단은 우선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쌤은 지금 현재 a도 뭔지 모르고 b도 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좌표를 뭐 찍어봐야지 어쩌겠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너는 여기 위 이거 두 개 봐서 알겠지?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되긴 했냐면, 절대값 fx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하지?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대칭을 시켜라. x축 아래, 그러니까는 위아래, 그게 이제 조금 중요한 역할.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거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 그지? 근데 절대값 b도 보여. 잘 생각해. x축이 지금 여기 있냐 여기 있냐가 영향을 주는 거는 x 좌표가 아니라 꼭지점에 무슨 좌표야? y 좌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뭐까지 하래? b의 부호도 확인해봐 라고 얘가 지금 힌트를 막 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천천히 해석을 해보고 나한테 뭘 하라는 의미일까를 조금 여러분들이 느껴보면, 여러분들 손이 첫 번째 b가 양수일 때 이런 게 이제 써질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 두 번째 b가 음수일 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b가 뭐 0이다 아니다 라는 말은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절대값 경우 0을 이제 큰 쪽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쌤 여기다 붙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에서는 쌤이 지금 필요한 거는 y축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a가 어디 있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x축만 잡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우선은 a, 마이너스 b. b가 양수라고 했다면 얘는 x축보다 아래쪽에 찍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x는 a 정도만 쌤이 써놓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였어서 여기 정도? 한 여기 정도로 쌤이 a, 마이너스 b라고 잡고, 이쪽에서 그래프를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놔 볼게요. 그냥 일단 쌤은 fx만 그렸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gx를 그려야 할 판이에요. gx를. 근데 그 gx는 뭐라고 했냐면, 일단 그 fx,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쪽 너 그린 쪽 대칭을 시키래. 그치? 그럼 대칭을 시키라고 하면 a, 마이너스 b였던 게 여기서 약간 위로 볼록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약간 아래로 볼록을 해서 여기 요렇게 찍힐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여기는 a, 마이너스 b였던 게 그대로 대칭이 됐으니까 이제 a, b로 바뀌었을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제는 지울 거예요. 요렇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괜찮죠? 그리고 이거를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 b만큼. 근데 계속 기억해야 돼. b가 뭐예요?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돼. b만큼 올려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쌤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할게요. b만큼 올리는 거니까 요걸 조금 이렇게 내려서, 나는 칠판이니까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 얘를 하나 위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a, b가 아니라 이제 바뀔 겁니다. a, 2b로 바뀌겠죠. b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니까. 그리고 얘는 아까 0이었었던 거거든. 근데 b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 여기가 뭐가 됐을까? 여기가 b가 됐겠지. 여기는 b야 b, y는 b.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게 지금 여기 그래프입니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석하라는 게 요 내용이었어요. 괜찮나요? 두 번째 얘도 한번 보자. 얘는 쌤이 아까 말했잖아. 막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렇게 찾는 게 조금 빡셀 것 같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자? 집어넣어버리자 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가볼게. 어떤 걸 집어넣으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a.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a래 아이들. 정의역을 마이너스 붙이고 a를 더하라는 얘기야. 정의역을 마이너스를 붙이고 a를 더하라고 한다면 루트 뭐가 되는 거야? f 루트 x?
정의역을 마이너스를 붙여 A를 더하래.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마이너스 B가 있었어. 근데 마이너스 B가 뒤에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하니까 저놈은 플러스 B가 됐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괜찮아? 그리고 또 절대값인데 우리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0 이상, B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B로 이렇게 그려줬겠지. B가 0 이상일 때는. 괜찮을까?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x가 a보다 클 때 이쪽에다 지금 우리가 gx를 마저 그리려고 하는데 일단 얘는 여기다가 쌤이 보니까 뭘 그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gx 이 부분 쌤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그 다음 플러스 2b 이거 그리란 얘기입니다. 그럼 역시나 꼭지점은 a, 2b라서 얘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래서 얘는 오른쪽 아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는 그냥 쭉 떨어지게 그래프 그리면 끝입니다. 얘는 점근선이 아니라 그냥 쭉 더 감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걸리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잖아. 분명히 이 문제들은 너희들한테 풀 수 있는 정도로 나올 거야. 출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천천히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20분 이상 걸려도 괜찮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푸세요. 알겠지? 모의고사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내신에 나왔을 때는 20분 이상 어떻게 두셔요? 지금 나가리야 그러면 그 판은. 알았어? 근데 이번에 니네가 몇 개월 뒤죠? 내년 3월에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고1 전범위로. 그럼 그때 이런 시험들이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괜히 30번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다음 주인가요? 9월 초에 우리 9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때 30번 나왔다고 또 아이씨 몰라 이러고 쫄지 마시고 100분이야 100분 뭐 할 거야? 어? 100분 뭐 할 거야? 그치? 쌤 보니까 뭐 과거 영재고 걔네들은 60분이면 그 문제 다 풀고 그냥 또 놀고 있다는데 근데 우린 과거 영재고 아니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고 쌤 말은. 그러니까 그냥 요거 천천히 한번 해봐 하고서 그냥 뭐 이거 저거 한번 해보는 거지. 막 내가 혼자 경우 나눠보고 막 그냥 해보는 거야. 그 뒤에 종이 낱장도 있고 막 하니까 쓸 땐 많잖아 여백이. 해보세요. 알았지? 포기하지 말고. 자 어쨌거나 요렇게 이게 끝. 자 이제 요 상황에 맞춰서 조건을 한번 봐볼게. 가조건 나조건. 첫 번째 가. 실수 t에 대해서 y는 gx의 그래프랑 y는 t. 아 이게 참 많이 나오네요. 원래 그래프하고 gx란 그래프하고 y는 t라는 상수 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를 ht라 하는데 곱해서 4가 된대. 아 오케이. 그럼 쌤이 여기서 y는 t를 조금 그려볼게. 아이들 지금 쌤이 여기 밑에 막 그리잖아? 그럼 이거 계속 몇 개 나오게? 계속 한 개야. 왜냐면 이 파란색이 계속 떨어져. 이거 점근선이 아니야. 이거 계속 감소하는 감소함수입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한 개씩 나와요. 계속 한 개씩 나오다가 어느 순간 요 순간일 때는 HT가 몇 개야? 2개 나오는 거 보이네. 인정이야? 그리고 쌤 여기 중간에 그리면은 얘는 교점이 몇 개 나와? 3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쌤이 여기에 딱 이렇게 그리면 HT가 또 몇 개? 2개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리고 그거보다 커지면 또 교점은 몇 개 나와? 계속 1개입니다. 이 정도 보는 눈은 있죠 이제? 그치? 왜 내가 이 둘을 잡았는지 알 것 같지 않아? 왜냐? H알파랑 H베타랑 둘이 4라고 얘기를 했어. 곱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이쪽은 하나야. 그리고 여기는 사이는 3개야, 교점이. 그리고 위에는 하나였어. 그러니까 원래는 곱해서 4 되는 게 1, 4도 될 수 있지만 4개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2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문제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왜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나요? 알파하고 베타가 다르다라는 말이 그 네모칸 바로 윗줄 보이지? 대소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이 B 있지? 이 B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야. 이 2B 있지? 2B 이거 지금 2B였잖아? 이게 지금 베타가 되는 거야. 쌤이 여기다가 이걸 알파, 그 다음에 여기 2B 있잖아. 얘를 베타 이렇게 잡도록 할게. 얘를 알파, 얘를 베타. 괜찮지? H알파. 근데 그 알파가 T이기 때문에 여기서 Y는 알파, Y는 2B 이렇게 되는 거라서 2B가 베타, B가 알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 밑에 나조건 가보자.
gx 마이너스 알파, gx 마이너스 베타가 빵인 x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뭐 이거다. 그럼 이거 교점 봐야 되지 않아? 지금 보니까 끝났네. 최소값 마이너스 30은 어디에 교점이냐면 아이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x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0이다 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여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 여기에 지금 최대값은 15이다. 네, 요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케이. 여기 있는 이 점 있지, 이 점. 이 점은 쌤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30,2b 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30,2b 맞지? 그리고 이 점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5,b 라고 잡을 수 있어. 15,b 라고 잡을 수 있어. 됐지? 그럼 나는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5,b는 어디 위에 점이야? 여기 위에 점이라서 15를 집어넣어서 이게 b를 지난다 해서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놓고 두 번째 여기 있는 마이너스 30,2b는 어디 위에 점이야? 여기 위에 점이에요. 대칭이 안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게 밑에 여기 밑에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칭이 안 된 부분이니까 f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0,2b였던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해서 a하고 b에 대한 뭐 값을 구하면 충분히 G150 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운이 좋아서 첫 번째 케이스가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쌤은 얘가 왜 아닌지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지금 그 꼭지점이 A, 마이너스 B인데 B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여기다가 쌤이 X는 A를 잡습니다. 그럼 A, 마이너스 B가 여기 위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 위에 이렇게 이미 fx가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아이들 봐봐봐. 절대값을 씌우래. 근데 저거 절대값 씌울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그대로야. 거기다 뭐하래?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원래 A, 마이너스 B였는데 B만큼 평행이동하라고 봐봐. 지금 이게 A, 마이너스 B야. B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해서 이걸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 지금 B가 뭐라 그랬지? 음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내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어디로 떨어지면 여기로 떨어져요. 여기로. 그래서 얘는 B만큼 평행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 파란색 계속 한번 가볼까? 파란색 우리 이거 아까 이거 열라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여기 부분만 여기까지 똑같거든.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이번에 내가 얘를 더하려고 봤더니 절대값 b를 더하려고 봤더니 b가 지금 무수인 상황이지? 음수인 상황이지? 그럼 절대값 b 나올 때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 b를 달고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b를 달고 나오는 순간 이 둘이 어떻게 돼? 없어져요. 없어져. 그래서 여기다 그리는 그래프는 여기 부분의 gx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이게 이제 그려지는 거야. 그럼 얘는 역시나 a, 0을 지나고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로. 쌤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지 않아? 뭐냐면 이렇게 그어서 교점의 개수가 2개 곱해서 4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쌤이 있잖아. 교점을 여기다 이렇게 내가 t를 그리잖아. t를 계속 그어도 교점이 계속 몇 개만 나와? 한 개씩만 나와. 계속 교점이 하나만 나와. 그러니까는 뭔가 2개를 곱해서 4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는 만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B가 음수인 상황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절대값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없고 평행이동 모르는 친구도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아예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 한 문제의 마지막 시간을 올인하겠다. 모고 볼 때, 내신 볼 때의 전략이 아닙니다. 모고 볼 때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 해내보세요. 그럼 이제 자신감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안 도망간다. 진짜야. 이거는 선생님의 경험치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번에 구모 봤을 때 어려운 문제 하나 찍어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은 시간 동안 요 한 문제는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거기에 올인해보세요. 답을 못 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봐. 해보고 해서 이번 모의고사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맞춘다면은 진짜
선생님이 장단컨대 28번을 맞춰 혹은 29번을 내가 맞췄어? 그럼 다음부터 29번은 무조건 맞출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진짜로.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됐죠? 요거는 뭐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되게 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지? 그러니까 좀 다 빡빡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좀 빡빡한 문제. 우리가 좀 이렇게 단순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의 형태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